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쌓여가고 있죠. 그렇죠. 뭐 굉장히 돈 많다 그러던데. 올해 말에 1,000조 원 네. 쌓입니다. 네. 안심해도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로 지금대로 놔두면 문제가 된다. 그럼 90년대생은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이대로 그냥 조금 그래도 많이 고령화가 받는. 없더라도 이대로만 해도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런 저출산 말씀이에요? 고령화 요인이 없이 예. 인구 구조가 계속 수평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네. 현행 연금 제도는 지극히 불안정해요. 국민연금 제도 내의 수지 불균형이 너무 큰 거예요. 대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미래에 받을 금액의 지금 절반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낸 부족한 절반이 뒤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30년, 40년 후에 받게 될 텐데 그때 젊은 친구들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 예. 연금을 지급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험료가 높아져요. 지금 분석으로는 저희는 소득의 9%를 내거든요. 네. 근데 미래 가입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3배나 4배, 즉 27에서 36%를 내야 되는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인구 고령화라는 건 2차적인 거고요. 네. 그 내부의 수지 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낸 돈 대비 너무 많이 받아가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뭐 결국 이제 그 불균형이죠. 예. 그러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로 지금대로 놔두면 문제가 된다. 90년대생은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정부가 위원회를 꾸려서 재정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2057년 이후에는 기금이 없어지더라. 기금이 없어진다는 건 기금이 있을 때는 그해 보험료 수입하고 기금 수익을 합쳐가지고 연금을 지급했는데 네. 이제 기금이 사라지니까 기금이 소진되니까 그 당시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 그때 노인에게 바로 연금을 줘야 지급해야 되죠. 되잖아요. 예.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2057년에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기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고 쌓여 있는 기금이 없다. 기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게 연금 지급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국가가 보장한 거니까 연금을 지급하겠죠. 예. 단 그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험 가입자들이 만약에 보험료로만 다 충당한다고 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9%를 내는데 네. 2060년에는 젊은 당시 가입자들이 27%를 내야 그때 노인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 2080년도 되면 36%를 내야 연금을 월급에?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때 1990년생이 그때 연금을 받게 되면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과연 그거를 순수히 수용할지 안 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 노바디 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 혹은 세대 간 갈등 요소가 있으니 예.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빨리 조치를 하자. 취하자라는 메시지죠.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재정 계산 결과에 그 포물선 곡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예. 재정계산위원회가 결과를 내서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네. 2018년에는 670조인데 이제 2022년에 1000조가 되고 예. 더 늘어나요. 1800조까지. 그렇죠. 2041년까지 피크를 찍고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후반전으로 위치를 바꿔서 예. 수급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2041년 피크를 찍고 나서 소진 때까지 얼마 걸리나요? 16년 네. 만에 쫙 다 쓰고 다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금이 없으니까 예. 네. 보험료로만 충당한다 그러면 초기에는 한 27%, 네. 더 시간이 가면 한 36%까지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월급에서 36%를 떼서 그걸 연금으로만 지급을 해야 된다. 살아 있는 분들.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올해
그러니까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정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2023년이 제 5차 재정 계산 위원회고요. 예. 이제 올해 그 1년간 작업을 하거든요. 커미티가 구성이 될 텐데 예.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5차 재정 계산의 결과의 그래프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보다 지금 인구가 훨씬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땡겨질 거고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에 이제 경제 변수와 인구 변수를 집어넣고 분석을 했더니 예. 이제 요 지금 4차 재정 계산 때는 수지 적자가 42년 기금 소진이 57년이었는데 예. 이제 2년 전에 여기 국민연금공단보다는 더 최근이죠. 한 거 보면 수지 적자는 2039년으로 3년 앞당겨지고 소지는 2055년으로 앞당겨지고 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예산처 분석 결과를 보고 한 언론에서 예. 이제 자극적으로 카피를 뽑은 거예요. 1999년생은 네. 2055년부터 못 연금 받는다. 수급권을 갖게 되는데 마침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2055년에 소진되니까 예. 그때 이제 후세대가 보험료 많이 낸다는 얘기를 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쫙 제목을 뽑은 거죠. 사실은 기금이 좀 충분히 좀 있으면 네. 기금이 좀 오래 존속하는 게 있으면 보험료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이 뭐 우리가 가능한 뭐 15%든 뭐 17%든 어쨌든 뭐 그때 가서 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모자른 그 나머지는 기금에서 가져다가 예.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잖아요. 예. 기금이 충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자는 얘기는 지금 보험료 올려서 지금 한다고. 당장은 필요 없는데 왜 올리냐 하면 보험료 올려놓고 하면 기금이 확충될 것이고 그렇죠. 이자가 붙어서 더 확충될 것이고 그래서 오래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낸 돈보다 국가가 더 많이 돌려준다면은 당연히 고갈이 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지속 가능한 고갈이냐 지속 불가능한 고갈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 들으니까 가능한 그러네요. 고갈이 가장 좋은 겁니다. 지속 가능한 고갈?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한 고갈이라는 것은 저는 지속 가능한 고갈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9% 내고 40% 받는 거라면은 뭐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맞아요. 예. 그런데 딱 1%포인트 많이도 아닙니다. 예. 딱 정권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1%포인트 정도만 더 내고 1%포인트 정도만 더 받는다면은 네. 우리가 국민연금의 신뢰를 그렇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그래도 제법 나름 지속 가능한 만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고갈되잖아요. 고갈되죠. 근데 고갈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그럼 그러니까 2058년에 고갈되는 걸 말씀하신 그 툴을 쓰면 2090년쯤 고갈된다고 치죠? 그렇죠. 이제 고갈되는 건데 그럼 그게 본질이 다릅니까? 본질이 다르죠. 지속 가능한 고갈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고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오해인 거고 실제 이 법을 보면은요, 국민연금법 제 3조의 2에 국가는 법에 따라서 연금급여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예. 이미 법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경제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이게 정치적 의무도 다 있고 법적 의무도 거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오해인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예를 들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고 했으면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라고 써야죠. 근데 사실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한다고 쓰지 않고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지급 보장을 한다는 말보다 살짝 한 반발짝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게 뉘앙스는 상황인데. 반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법적 의무가 있고 경제적 의무가 있고 정치적 의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국민연금은 그 경제적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 의무도 당연히 있는 거고 법적 의무도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민사 소송을 한다. 예. 그랬을 경우에 민사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국민연금도 복지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노후 복지제도인데 이 연금을 제외한 모든 복지제도는 이게 부가 방식이라 그래서 그해 내고 그해 받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네.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누리고 예. 또 세금 내고 기초연금을 받듯이 네. 근데 국민연금만 시차가 존재해요. 지금 내고 내고 30년 40년 동안 내기만 하고 네.
받을 약속을 믿고 예. 내기만 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 받을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약속한 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쟁점인데 네. 그렇죠. 여러 변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하나의 부정적인 변수가 등장했어요. 그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네. 그 표사가 보면 국민연금 부과 방식 비용률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출산율 1.05 아주 희망적인 출산율이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네. 1도 안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희망적인 출산율 가지고만 보면 예.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이 없다 치고 음. 부가 방식 비용률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게 없다 치고 예.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가져오고 보험료 받아서 네네. 줘야 되는데 어. 기금이 없다 치고 받은 걸로 줬다고 네, 치자. 받은 거로만 어. 보험료 받은 거로만 줬다 치자. 줘야 됐을 때 얼마를 과연 받아야 되지? 어. 소득의 얼마를 보험료로 매겨서 걷어야 약속한 연금을 줄까? 네. 한 게 이거예요. 숫자가. 이 숫자가 예. 그러면은 그 2060년쯤 정도 가면 기금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때 30%네요. 대략. 그러니까 그 보험료율이 어. 그러니까 소득의 30%, 지금은 소득의 와. 9%를 9%인데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30%뭐 내라면 낼 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은 이제 지금 시가라면 기업이 내고 반은 자기가 예. 나가겠지만 예. 여기다가 소득세도 내야지 건강보험료도 내야지 뭐 하게 되면 이게 뭐 부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음. 법으로 박아놔 제한을 해요. 음.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독일이 22%, 네. 스웨덴이 18.5%를 박아놨어요 법에. 바꾸려면 개헌해야 돼요, 그러면?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바꾸려면 뭐 법을 뭐, 바꾸면 되겠지만 예, 어쨌든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박아놓고 하면 되니까. 취지가 뭐냐면 예. 더 올리진 못하고 음. 그러면 어쨌든 줄 거가 모자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음. 그때는 세금 주는 걸 걷어서 주라. 깎아라요. 음. 주는 걸 깎아. 주는 주는 걸 걸 깎아라. 깎아라. 예. 올리는 건 더 이상은 이게 뭐 경제가 들어갈 어. 수가 없고 사람 근로의역도 그렇고 기업의 저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프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제 나이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예. 저 중심으로 생각해서 2060년까지는 그대로 그냥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때까지만 받으면 저는 90살 뭐 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너무 많이 예. 내는 것 같으니까 좀 줄이자. 예, 예.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줄이자 하는 세대는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90살 넘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저도 못 쓰지. 네. 제 이슈는 아닌데 예. 예를 들면 저보다 한 20살, 30살 어린 분들은 예, 예. 지금부터 국민연금은 저렇게 열심히 계속 내면서 예, 예. 그분들이 노후가 됐을 때는 줄어들 거 아니냐. 줄어들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이 불만인 건데. 그게 그분들의 불만이죠. 우리가 부채도 주지만 똑같이 자산도 주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예. 항만이든 도로든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에 헤딩을 하면서 우리가 산업을 이룩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윗세대가 이룩한 항만이든 도로든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을 훨씬 더 좀 프리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그런 SOC까지 우리가 이룩한 우리 세금을 낸 그런 SOC를 활용을 하면서 네이버 분명히 웹툰 누리고 같은 있단 거. 말이에요. 그렇죠. 네이버 웹툰 네이버 얼마나 웹툰 같은 거 우리가 좋습니까? 해줬으니까 너희가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죠. 우리 후세대는 그럼요. 우리 그 처음에 아니 우리 세대는 뭐 그래도 조금 내고 많이 받았다가 우리는 왜 많이 내고 조금 받냐라는 건데 근데 그것은 뭐 아니 저는 불만 충분히 이해 간다니까요. 근데 예.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어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냐면은 예. 그 한번 이 그래프를 보아 주시면은 이게 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적립액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네. 결국 고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윗세대부터 네. 이 윗세대는 뭐 3% 내고 70% 받았는데 예. 아 우리 너무 이건 불평등하다. 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가 그냥 뭐 한 10% 내고 한 뭐 한 40% 받는 것이 평등하지 않냐라고 만약에 제도를 설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1,000조 원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부터 3% 아니면 10% 냈다면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2,000조, 3,000조, 4,000조 우리나라 GDP를 추월할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후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저는 사실 지금 1,000조 원 쌓인 것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양이 이게 해외 같은 데 너무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 연못 속에 고래라고 표현되는 것이 네. 이 GDP 2,000조 원이 나라에서 1,000조 원을 굴린다라는 것은 이 고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네. 해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있는데 그런데 이 해외 투자한다라는 것은 해외에 투자했을 때 우리의 현재 내수 경제를 조금 악화시키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쫙 흡수를 하고 그것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해외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만약에 네. 현재 국민연금 적립액이 1,000조가 아니라 네. 3,000조, 4,000조가 된다면은 현재 내수에 돌아다녀야 될 돈을 더 국민연금 많이 기금이 가져온다. 쫙 흡수를 하고 아. 해외에 투자해서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면은 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GDP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우리 후손들은 더 큰 이 안 좋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국민연금 고가를 늦추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네. 국민연금 적립액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점점 이게 국민연금 처음 말했던 네. 이 그 계획된 적자라는 게 처음에는 이 비율이 조금 내고 3% 내고 70% 받는 거가 네. 점점 줄여가는 것은 국민연금 설계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0조 원을 어떻게 국내 투자만 합니까? 다른 우리나라 GDP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부가가치를 늘리면서 우리가 국민연금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이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 쌓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국민연금이 아까 다른 복지제도와의 차이죠. 예. 내고 받는 것의 시차, 세대 간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연금 개혁을 경제적 특실 논리로만 접근하게 되면 네. 한국의 국민연금은 해법이 없을 것 해법이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손해가 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받는 건 그대로고 네. 내는 걸 더 하라고 하니 어.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이런 재계약을 요구하면 저는 응하지 않죠. 그래서 서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예. 개혁은 연금 정치입니다. 정치. 연금 정치. 그래서 그 연금 개혁의 과정 속에서 어. 그 사회의 어떤 가치 어. 혹은 공통의 합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구 나라들은 아까 초기에 좀 후했어요. 예. 그 자본주의 황금기에 예. 좀 후하게 하다가 이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좀 연금을 낮춰야 되겠거든요.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서구의 가입자들이 수급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받아들였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네. 수명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급여를 네. 낮추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네. 뒤로 늦추는 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의를 했거든요. 이게 아까 국민연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세대 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 내에서 저분과 저는 경제적 이해관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예. 세대는 저와 어. 내 자식과 내 손주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에서의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연금 정치의 가장 핵심은 그 제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얘기해라. 야. 근데 희망을 주지 괜히 헛된 희망을 주지 말고. 이게 옆 시장에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예. 내 연금이 결국은 미래 아이들의 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예. 확인되면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진짜 미래 세대들이 우리한테 연금을 지급할 때 엄청난 세대별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누구하고 내 자식, 내 세대, 내 손주들하고. 그래서 연금 제도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공유하는 이게 저는 연금 개혁 토론이라고 봐요. 서구 나라들이 바로 그래서 3년, 5년, 7년씩 걸리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결국 사회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 득실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자. 우리 시민들이 연금의 세대 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화가 불가피하고 그거는 그런 현 세대 방향치고. 노인의 문제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야 된다.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연금제도라는 게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기초연금 가지고 좀 풀어야 된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을 위해서는 네. 우리가 또 퇴직연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퇴직연금도 고용주가 의무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내주듯이 예. 오히려 그보다 많은 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도 함께 고려해서 요 세 가지죠. 예.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요 세 개를 통으로 놓고 한번 좀 얘기를 해야 그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듯한 네. 예,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국민연금만 갖고는 두 마리 토끼 못 잡지만 요 세 개를 잘 좀 조합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연금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좀 해결을 나라 하고 재정으로.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소득에 비례해서 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거밖에 안 돼 하는 그 문제는 음. 퇴직연금이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보완을 말은 하게끔 따로 부어. 따로 따로 부는 것도 이미 부어주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활용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퇴직연금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은 연금인데 사실은 내가 분 돈 받는 거죠. 아니 자기가 부은 돈 없어요. 어. 물론 내가 일했기 때문에 그렇죠. 월급에서 그렇죠. 월급에 월급에서 비례해서 고용주가 내주는 거니까 뭐 내가 한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의무 부담은 고용주가 하게 돼 있죠. 100% 고용주가 내고 있죠. 100% 고용주가 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연금으로 이름은 돼 있지만 사실상은 퇴직금처럼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중간 수령해서 목돈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게 일반적인 예여서 예. 이렇게 연금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예. 이걸 좀 연금을 제대로 된 연금으로 만들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통 옛날엔 인구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네. 우리는 인구 항아리잖아요, 그렇죠?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인구가 줄어든거나 뭐 네, 정체되는 네. 시기여서 음. 이제 인구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제 밑에 이제 네, 젊은 네, 사람들은 네, 잘 안 없고, 태어나죠. 네. 네. 이 그 지금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30대부터 뭐 60대까지가 이렇게 큰 뿔룩 튀어나온 예. 이 세대란 말이에요. 연금 보험료를 내 가지고 노인을 연금 지출하는데 보험료 자기가 내야 되는 세대가 그 바로 밑세대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요 항아리 3, 40대. 3, 40대, 3, 40대, 50대 뭐 요 항아리 뚝뚝 튀어나온 그 밑에 세대가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별로 없는데 위에는 뿔뚝 튀어나와고 이분들이 뿔뚝 베이비- 튀어나온 분들이 베이비부모들. 베이비부모들과 그 자식 1차, 2차 베이비부모들이 네.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는 바로 밑에 세대가 엄청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위에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위에도 없어. 위가 물론 자기보다는 숫자가 많지만 그 바로 그 뿔뚝 튀어나오는 바로 밑세대 홀쭉이 세대처럼 왕창 있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홀쭉 뭐 뿔뚝 튀어나온 그 바로 밑세대랑 뭐 그 연금 보험료 낼 그 네. 세대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기금은 좀 만들어 놓고 뿔뚝이 세대가 떠나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네. 아. 그러면 연착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뿔뚝하고 그 밑에는 내가 계속 홀쭉하니까 네. 요 세대만 다 치우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부담이 아니다. 걷어서 내도 엄청난 뭐 부담이 아니다. 그래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거야. 지금처럼 출산율이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요렇게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감소하든 지금 뿔뚝이 밑에 있는 이 세대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뿔뚝이 세대가 지금 막 기금이 그래도 뿔뚝이 세대에서 기금을 그래도 거서 놨기 때문에 네, 어느 네. 정도는 그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추면서 기금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갖고는 하는데 있으나. 그게 지금 한 55년 되면은 끝나버리고 그럼 그 뿔뚝이 밑에 홀쭉이의 세대 중에 또 상당 부분은 갑자기 보험료를 엄청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냐면 되니 뿔뚝이 세대들이 내기도 내지만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뿔뚝이들이 조금 더 우리들이 아, 그렇죠. 예, 조금 더 우리들이라니까요. 조금 더 뿔뚝이들이. 내서 그 밑에 바로 홀쭉이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바로 자녀 바로 손자 세대거든요. 우리 그분들이 좀 잘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조금 하자. 그때까지만이라도 기금을 좀 그러니까 기금을 유지해보자. 언젠간 고갈될 거겠지만 지금 당장 30년 후에 고갈될 거를 한 뭐 80년 후에 고갈되게끔 그 정도 일시적인 해놓으면 문제구나. 야, 그- 이게 되게 설득력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류가요. 어. 아이를 막 4명, 5명씩 낳던 시기가 있었죠. 예, 예. 근데 그때는 또 빨리 죽었어. 그러니까 평균 그렇지. 수명도 안 그렇지, 들고 그렇지. 그래서 네.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한 명도 안 낳거나 한 명 내지 2명 낳는 이 홀쭉이 세대는 네.
부양해야 할 노인이 별로 없으니까 네. 뭐 그냥 그대로 문제가 아닌데 음. 많이는 태어났는데 습관이 남아서 예. 이상하게 오래는 사는 이런 뿔뜨기 세대가 갑자기 기형적인 세대다. 기형적으로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없어지네. 어. 그러니까 얘네들 어. 그냥 우주에다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 여기 치울 때까지만 그러자. 기금을 하자. 그런데 야, 컨셉 재밌네. 그러니까 요 컨셉이니까 아. 좀 아끼고 이렇게 들 해서 네. 근데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도 우리 이런 뿔뚜기 세대들 보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 게 뿔뚜기 세대한테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또 덜 월급 받는 거는 때문이니까. 그 밑에 세대도 덜 받게 되겠죠. 같이 그렇죠. 그렇죠. 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더 내고 덜 받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매우 덜 내고 있으니 조금 더 내고 아, 지금. 네, 아주 후하게 받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후하게 받으니 어. 조금 덜 받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도 억울할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덜 받게 해도 억울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연금보다 그래도 나을 거니까. 보면 뭐 12%, 13%이 정도로 올리자. 지금 9%를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럼 기금이. 그거 하면 그때 저기 4차 재정 계산에서 하면 네. 15년에서 20년 더 늘어나는 15년, 정도예요. 20년?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한 30년 뭐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계로는 55년까지 그러니까 버티는데 네. 뭐 20년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75년까지 가고 하는 거죠. 다행한 건 그래도 우리가 기금이 있고 예. 기금 운용 수익이 꽤 크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뭐 제가 3-4%라도 좀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가지고 기금이 아, 빨리 기금의 사이즈가 네, 더 커지니까. 사이즈가 나중에 그래서 이 보험료 올려야 될 뿔똥이들을 필요성이 먹여 살린다. 더 줄어드니까. 뭐 작년에가 이제 워낙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좋고 예. 해외까지 해서 그래서 90조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났었고 그 전에는 한 50조, 60조 이렇게 되는데 네. 꽤 큰 돈이 수익으로 되는데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사실은 기금 있을 때는 불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 2045년쯤 되면은 이제 보험료 들어오는 거 이제 수지 적자가 이제 보험료보다 나가는 게 많아져서 기금이 까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 15년, 20년 되면 기금이 싹 사라지면 예. 그런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음. 그래서 좀 이왕 올릴 거면 빨리 네. 올려서 기금 이자도 복리를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수명 연장에 좋다. 저는 이 기금의 안정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금은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예. 네. 우리가 한간에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 예.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때문에 이거는 너무 허리가 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거인 거거든요. 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지금 세대가 낸 세금 가지고 지금 세대들이 받는다. 근데 국민연금은 이거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고 많이 받는데 많이 받기 때문에 뒤에 후세대들은 허리가 휜다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그 균형 재정을 하고 있다라면은 기초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00조 원씩 부채를 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100% 우리나라 부채를 더 추가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10조 지급하면 10조만큼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거고 기초연금을 20조 지급하면 20조만큼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어차피 후손 건데 부담이다. 어차피 논리라면. 그거보다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보다는 차라리 더 후손 부담이 더 좋은 게 후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네. 최소한 9%는 내잖아요. 예. 9%는 내고 지금 현재 1,000조 원이 쌓여 있잖아요. 1,000조 원 중에서 500조 원은 이게 그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똑같이 기초연금이 더 후손들에게 더 악영향을 주냐, 국민연금이 악영향을 주냐 하면은 저는 차라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악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네. 기초연금의 이런 재정 수지 때문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단순히 기금이 있어. 이름이 기금이라는 이유로 고갈도 국민연금이 되고 뭐. 고갈이 되면
이거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못 설계된 제도 아닐까라는 오해가 있는데 야. 그런데 저같이 재정하는 사람들은 제일 네. 싫어하는 게 재정의 칸막이에요. 예. 그 재정의 칸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쪽에서는 돈이 넘치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 바로 재정의 칸막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어떤 칸막이를 세우는 것은 필요한데 이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여기 칸막이에 최소한 숨구멍은 뚫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고갈이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속 가능한 고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계에서 국민연금에다가 지속적으로 어떤 구멍을 뚫어서 숨구멍을 통해서 일반 회계가 국민연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됐어요. 예, 그렇죠. 걷어서 그러니까 일단 줘야 되는데 그럼요. 줘야 됐을 때 이제 기금 국민연금으로 받아서만 주는 게 부족해졌을 때 그게 그 구멍을 뚫는다는 게 세금을 걷어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걷어서라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그게 현재 그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인 거고요. 근데 그 워딩을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당연히 네.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연금에 가야 된다라는 네. 네. 그 워딩은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맞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가 우리 기초연금은 세금을 걷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뭐 국민연금 이런 지급액이 나중에 후세대들은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2060년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GDP 대비 뭐 한 11% 정도 우리 연금 지급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칸막이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예. 일반 회계와 국민연금 기금의 칸막이를 확실하게 놓고 국민연금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후손의 부담을 따지지 말고 2060년도 우리 후손이 살아가는 2060년도에 그 당시 GDP 대비 어떤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11% 정도고 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 네, 네. 자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 현재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연금 지출액이 한 4%예요. 예. 뭐 이런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렇죠. 돈의 규모가 예, 맞습니다. 예. 그 GDP 대비. 근데 2060년도 정도가 되면은 2050년도부터 60년도가 이제 우리나라 OECD 한 평균 정도 되죠. 예. 근데 2080년도는 오히려 이제 OECD 평균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분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2080년도 봐라.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 전체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고 2060년도를 봐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국민연금에 부정적이신 분들은 2080년도를 보고 이거 봐라. 너무 지급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제가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인데 네. 너가 그래서 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너 이런 식으로 영양을 공급하다가 한 10년 뒤에 너 비만이 될 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좀 충분한 영양을 주다가 이제 한 1년 뒤에는 영양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예. 20년도, 30년도, 40년도는 이거는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연금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은데 한 50년대, 60년대는 이때는 우리 후손이 비율을 조정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기금 지급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서 동적 평형 예. 떠올랐습니다. 이게 딱 동적인데 평형이에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평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골든민을 이게 변화하는 평형을 한번 이룩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연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될 때고 그리고 연금 지급액이 OECD 국가 대비해서 너무 높다라고 생각된다면은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우리 후손이 한번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금 지급액 규모를 한번 조정을 해보자. 그는 그때 얘기인 거죠. 그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너무 고정적으로 그냥 9% 내고 40%를 받는 거다라는 이 고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우리는 가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금이 떨어질 때까지 기금으로 주고 떨어지면 걷어서 모자라는 거는 정부 세금으로 예, 재정으로 메운다. 예. 독일 같은 나라도 한 20%는 재정으로 메워서 다 지급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기금이 떨어지면 물론 불편하지만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재정으로 메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책임이다. 예. 그래서 부족분을 가입자한테 다 보험료로 전가하지 말고 예. 가입자들은 일정한 부분
보험료를 내고 예.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또 많이 주장을 하세요. 예. 하고 이제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일단 세금으로 충당할 그 규모가 너무 너무 크다. 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들어가는 세금의 뭐라 그럴까요? 재분배 효과라 그럴까요? 예. 지금도 한 뭐 2조 6천억 3조씩 공무원 연금의 적자 보존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재정의 사용이 그렇게 재정다운가?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 연금 은퇴자분들은 전체 노인 중에서 최상위 분들인데 물론 약속된 급여를 이행하는 거긴 하지만 예. 재정에 사용해서 본다면 이런 재정은 좀 역진적일 수 있다 이거죠.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야지 그 국민연금의 부족분에 들어가는데 사실 상위 계층일수록 국민연금 혜택 순혜택이 좀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부족분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래에도 예를 들면 기초연금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근데 기초연금은 일단 재분배 효과를 가진 재원이고 예. 근데 기초연금은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기초연금이 얼마로 감당할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때 그 세대들이 세금을 낼 건데 예.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들이 그 규모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금 내는 거 미래 받을 거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네. 즉 국민연금의 그 부족분의 의사 결정자가 미래 세대가 아니고 우리예요. 예.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그걸 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미래 애들한테 그걸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당하냐? 그 시점에서의 정치적 수용성이 문제예요. 우리가 연금 제도를 뒤로 물려주는 건 당시 제도들이 그 바통을 순조롭게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제도, 예.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물론 그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효자여서 받아주면 그럴 수도 좋겠지만 있고. 혹시 틀어질 경우 이게 리스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에서의 제도적 개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은 뭐 앞으로 뭐 58년도에 뭐 고갈이 된다, 뭐 55년도에 고갈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55년도 또는 58년도에 고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네, 팩트인 예,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계획된 적자라고 하는 거가 현재는 9% 내고 40% 받는 상황에서는 이게 당연히 뭐 58년도에 적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9% 내는 것이 조금 10% 내고 10% 내는 것이 11% 내고 그런 식으로 한 1%포인트씩만 올리면은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5년 단위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9% 내는 거를 딱 1%포인트만 더 내는 그런 10%포인트를 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40%를 받는 거를 딱 1%포인트만 더 올려서 41%를 받는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언제 고갈이 되냐면은 고갈되는 시점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뒤로 조금 밀어줘요.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예. 아, 조금만 더 내도. 그렇죠. 근데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뒤로 미뤄진 다음에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요. 또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가 이제는 10% 냈던 거를 11%로 내고 네. 41% 받는 거를 42%로 받으면은 또 한 4년 정도 더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져요. 딱 1%포인트 많이도 아닙니다. 예. 딱 정권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1%포인트 정도만 더 내고 1%포인트 정도만 더 받는다면은 네. 우리가 국민연금의 신뢰를 그렇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그래도 제법 나름 지속 가능한 만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지속 가능하게 고갈시키는 것이 최고의 국민연금입니다. 제가 개혁 방안을 예. 하나 그려왔습니다. 한번 예. 슬라이드를 결론을 좀 말씀해 보여주세요.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현행 제도이거든요. 예. 퇴직연금인데 아직은 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네. 퇴직연금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은퇴할 때 적립금이 얼마 안 돼요. 이걸 매월 쪼개서 연금으로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은 필요해요.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좀 쌓일 거고요. 그리고 중간 해지는 좀 규제하고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고 40% 소득 대체율의 9% 기초연금 30만 원 있습니다. 예. 자, 요 세 가지 연금을 함께 개편하자라는 거고 예. 그럴 때 아무래도 가장 중심은 국민연금인데 예. 일부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감당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예. 소득 대체율은 40으로 가고 저는 보험료율은 뭐 18까지 가야 이론적으로는 수지 균형이지만 예. 뭐 사실 그렇게 가긴 어렵잖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리 가더라도 그래서 뭐 차기 정부에서는 한 9%를 한 12% 정도 3% 포인트 정도는 더 내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하고요. 네. 그 대신 하위 계층들은 보험료 인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특히 도시 지역 가입자들은. 그래서 도시 지역 가입자들은 지금 본인이 다 내고 있거든요. 직장 가입자 절반은 회사, 농어민 대략의 절반은 국가가 내고 있어요. 예. 도시의 지역 가입자들은 자영업자들? 9%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보험료 인상하면서 도시 지역 가입자들에게 절반 정도는 국가가 농어민에 준해서 지원하자. 예. 그러면 이분들도 들어올 거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소득 대체는 올리지 않더라도 보험료를 내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법정 소득 대체를 올리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 소득 대체율 5% 올리는 것보다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금액이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주변 계층 중심으로 여러 가입 지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출산 크레딧, 예. 군인한테 주는 크레딧, 그다음에 실업자한테 주는 크레딧, 음. 그다음에 뭐 공익 활동에 주는 크레딧, 그다음에 보험료 지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60세까지만 국민연금을 가입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65세 혹은 그 이상까지 내거든요. 예. 지금 60에서 64세 연령대 고용률이 60%예요. 대부분 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또 가입 보험료로 받자. 그럼 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또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서 이런 음. 식으로 법정 소득 대체율 40을 45나 50으로 올리는 걸 건들지 않더라도 이 주변 예. 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지원책을 해서 음. 이 하위 계층의 국민연금 보장성을 좋게 하자는 거고 예. 이제 기초연금은 이것도 이제 앞으로 큰 쟁점인데 저는 지난 대선 때 유력 후보들이 다 40만 원 불렀거든요. 예.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된 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 40만 원 올리는 거 좋다고 봅니다. 예, 그 어떤 분들 이제 걱정이 많으세요. 예. 이게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 연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 기초 보장의 연금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대부분의 연금이 높아야 한 2배 이상. 네. 그래서 기초연금이 우리가 익숙치 않고 빠르게 10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예. 아직도 급여의 절대 수준은 외국보다 낮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차기 정부에서 개혁을 하면 일단 국민연금에서 약간의 숨통을 치우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은 빨리 연금 형태로 발전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금 연금 개혁이 지금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 한번 새로운 하루를 찾는 그 첫 단추를 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하면 되는데 우리의 애초의 고민은 국민연금이 2060년쯤 되고 나면 펑크는 사라지고 펑크는 크게 나고 약속 지키려면 나중 세대가 많이 물어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내서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자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3% 정도를 더 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서구 나라들을 보더라도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반드시 보험료나 네. 대체율만 건드리진 않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수단의 핵심이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2033년 기준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10년 후잖아요. 2030년 40년대 되면 65세 이후 60대 후반배 분들도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다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60대 후반에 계신 분들한테 어떠한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드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가면 당연히 전체 수급 기간이 줄어드니 예. 수익비가 낮아지는 거죠. 예,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늘려야 되겠죠. 예. 지금은 이제 용돈 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연금액이 작은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65세, 67세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 내는 기간도 좀 늘리면 또 연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종합 개혁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노동시장의 개혁의 다름 아니다라는 조금은 당위적이지만 결론에 더 오래 일하잖아요. 우리 더 오래 일하자. 베이비붐 세대 한꺼번에 잔뜩 태어난 너희들, 우리 저희를 포함해서 뭐 이런 너희들은 하여튼 많이 태어난 것 죄야? 때문에 죄가 있고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아주 부담스러우니 그 세대들은
일도 해. 한 70세까지도 일해. 이래. 뭘 할지는 너희들이 고민해 그 봐야겠다. 보험료도 계속 내. 네. 그리고 많이 내. 그리고 게다가. 늦게 받고 하여튼 신세 많이 지고 가지 마. 그 얘기네요. 아. 근데 아까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했는데 저는 더 나가서 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저는 사회구조 개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 60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하지 이게 좀 막막해지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상정하는 일자리는 경쟁 기반의 시장 일자리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그러한 일자리를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저는 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시장 바깥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층층 형성될수록 다양한 관계망에서 역할이 생기는 거고 즉 경쟁에 기반한 하드한 그런 경성 일자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리 들어가더라도 네. 이 60대에 계신 분들은 협동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의 연성, 소프트 일자리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만들어내야 이거는 돼요. 꼭 연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시작은 재정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노동시장, 전체 지역사회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사회구조의 개혁까지 그랜드 청사진을 놓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 사회 구조 개혁안 논의하자.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거든요. 음. 평일날 가야 되잖아요. 제 일과 시간에 한 3시간을 빼먹어요. 그 시간에 전 일하고 어느 정도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 모시고 가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서비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만들어서 65세쯤 되는 분이 모시고 가면 딱 좋은데 그분이 창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네이버가 해주겠어요? 노인 좀 수가 살짝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회적 욕구가 생겨요. 해보자는 근데 그런 사회적 욕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방식을 그 시스템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개발해 가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